원주대와 강원대의 통합 여부를 놓고 80% 안팎의 구성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글로컬 대학 예비 선정의 문턱을 넘은 두 학교가 본 지정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자치단체마다 급발진 관련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급발진 확인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에 대한 공직자윤리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의혹을 놓고 주민소환 투표 증명서 청구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어획고 1, 2위를 다투는 대문어의 어획량이 줄어들자 동해 지역 어업인들 사이에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원주대와 강원대학교 구성원들이 두 대학의 혁신 통합에 힘을 모으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1도 1국립대 모델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1,000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통합 논의에 배제됐다며 일부 반발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두 국립대 통합 개혁안에 강릉 원주대는 85, 강원대는 73.8%가 찬성했습니다. 학교 규모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저희한테 해주는 그런 행사라든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많아져서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두 학교는 1도 1 국립대를 통해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됐는데 통합 찬성 의견이 많아 본 지정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이 사업은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교육부는 이 사업에 신청한 대학에 통합이나 정원 감축 같은 혁신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대학은 다음 달에 글로컬 대학에 선정될 경우 통합교명 강원대로 오는 2026년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 캠퍼스는 춘천 정밀의료, 강릉은 신소재, 원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삼척은 수소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좀 이 대학 주변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강원도에 있는 산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다만 학교 통합에 일부 반발하는 지역사회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강원대 삼척 캠퍼스 총동문회는 이번 통합 논의가 학교의 현직 구성원들로만 진행됐다며 거세게 항의합니다. 이들은 조만간 동해 삼척 지역 주민과 함께 교육부 앞에서 100명 규모로 1도 1 국립대 반대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저희와 상의도 없고 공청회나 설명회 절차도 없이 독선적으로 교육부에 신청을 했기에 저희들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대학 주변의 일부 상인들도 지역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미리 좀 알려주고 좀 시민들 투표도 좀 받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당연히 들죠.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실행 계획서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6일.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지역 사회를 설득하고 1,000억 원의 재정 지원 대학에 최종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제조사가 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자치단체마다 급발진 사고 예방이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접한 한 고등학생은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이 사고로 12살 이도영 군이 숨졌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손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가 됐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유가족은 제조사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벌이고 있고 원인 규명까지 해야 해 일상은 10개월째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시죠. 경찰에서 형사 입건상에서 어머니가 과실이 없다라고 최소한 결론을 내주셔야지 일상 삶을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실 텐데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세요. 굉음과 함께 빠르게 달려나가는 차량. 결국 나무를 들이받고 사고가 납니다. 판사는 운전자 측에서 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주문하고 운전자는 자신 있게 급발진 확인 장치가 설치된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합니다. 이 장치를 개발하고 소개한 건 전남 송강고등학교 2학년 국지성 학생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중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동작과 압력의 정도를 차량 앞유리에 반사해 블랙박스에 녹화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올해 전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국지성 학생은 강릉의 급발진 의심사고를 접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강릉 급발진 사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급발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의회가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도 조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과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빠르면 오는 11월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급발진 사고에 저명하신 분들을 좀 위촉을 해서 혹시 그 도내에서 이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규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어떤 재판 소송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좀 그 피해자 입장에서 하지만 조례가 할 수 있는 건 사고 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심리 지원뿐이어서 한계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차량 제조 단계에서부터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후 차량 제조사가 사고 원인의 입증을 책임지는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국회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요청하는 증명서 교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태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청구인 대표인 전 태백시 문화원장 김강산 씨의 이상호 태백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 신청을 접수해 일주일 동안 신고인의 결격 사유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문제가 없으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 사유는 공직자윤리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려면 태백시 유권자 15% 이상인 5,132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성공적인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한 달 동안 고성 세계 잼버리 수련장 등 고성, 속초, 인제, 양양 등의 설악권 4개 시군에서 행사를 열기 위해 생태 환경, 역사와 문화, 휴양, 산업을 주제로 5곳의 대형 전시관을 설치하고 막바지 시설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22일 개막식에는 환영 세리머니, 초대형 산림항공기의 산불 진화 시연, 축하 공연 등이 선을 보이며 미디어 아트 등 체험 행사 43개와 산림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 등 5차례의 학술 행사가 펼쳐집니다. 대문어 주산지 가운데 한 곳인 동해시에서 최근 들어 문어 어획량이 줄어들자 어업인들이 원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낚시로 문어를 잡은 연승 어업인들은 저인망 어선들이 어업구역 안으로 들어와 마구잡이로 문어를 잡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저인망 쪽은 원칙대로 조업구역을 지키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문어잡이 어부들이 대문어를 들고 어선에서 내립니다. 오늘 하루 잡은 건 2-3마리. 저울에 올려 놓아보지만 3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문어 입찰 가격은 킬로그램당 4-5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작 문어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묵호항 인근 해역에는 지난 2015년부터 문어 산란 서식장이 조성돼 110헥타르 면적을 산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올해 초까지 조업을 금지했습니다. 산란 보호구역이 운영된 올해 봄까지 문어 어획량이 느는 효과를 봤지만 가을 들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 문어 어획량이 갑자기 줄면서 그 원인을 놓고 어업인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문어 어획량은 903톤으로 작년보다는 19톤 많지만 3년 평균보다는 34톤이 적습니다. 문어를 주로 잡는 연승 어업인들은 저인망 어선들과 조업 구역이 겹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동절기는 4마일 밖이고 하절기는 1마일까지니까 우리는 4마일 밖으로 그 연중으로 동절기 하절기 없이 연중 4마일 밖으로 저인망들이 나가야 우리가 살지,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저 50m에서부터 이제 끌고 나가니까 허브에 문어가 있는 거 다 잡아갔던 거다.
거기서 이제 키워갖고 살살 들어오면 짬이 올라서면 이제 작거든요. 근데 다 잡아가 없어. 도내에는 9척의 저인망 어선이 있는데 묵호항에 현재 5척이 입항해 조업 중입니다. 저인망 측은 여름에만 잠깐 문어를 잡았을 뿐 평소에는 새우를 주로 잡고 있다며 합법적인 조업 구역을 축소하는 건 다른 업종과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바깥쪽 나가서 조업하는 거 있죠. 자망 통과는 또 싫어합니다. 저희만 구역이 넓어야지. 원래 너가 구역 가서 조업해라. 사망 통과를 바깥에 넣어놨는데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대문어는 동해안에서 인기 어종이라 연승어선과 통발, 자망에 저인망까지 가세하며 조업 경쟁을 벌이고 있어 자원 회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직원들이 안전모나 안전화 같은 기본적인 보호장구도 없이 일하는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해당 물류센터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노동부는 점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원주시 문마급의 한 물류센터 내부. 편의점에 운반할 음료와 라면 등 다양한 물건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물건을 분류하고 정리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물건이 천장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여 있어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노동자 누구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류센터는 끼임 사고가 빈번해 안전화도 착용해야 하지만 노동자들은 개인 운동화를 신고 작업합니다. 해당 센터 근무 경험이 있는 임모 씨는 이런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가 빈번했다고 말합니다. 지게차가 먼저 이제 작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이제 피킹하는 사람들이 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지게차가 작업 중인데도 막 가서 물건을 찍고 그럼 한 아이는 뭐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었죠. 산업안전보건법 3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물체의 낙하와 충격, 끼임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물류센터는 안전모를 써야 할 의무와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한 물류센터장은 안전화 미지급으로 기소된 적이 있고 대형 물류센터에선 이미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과 착용이 일반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등 물류량이 급격히 늘고 추석 전후 건설, 제조, 물류업 분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가 평소보다 20%가량 늘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안전대책 강화와 적절한 감독이 필요해 보이지만 행정당국의 태도는 미온적입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올해 한 번도 물류센터 안전점검을 나가지 않았고 앞으로도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동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 돌아온 어부들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32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오늘 1968년 고성 거진항 등에서 출항해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 돌아와 반공법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 귀환 어부 32명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불법 구금 상태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부영했고 법원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지청은 지난 5월 대검찰청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지시에 따라 54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23명에 이어 오늘 유족 1명을 포함한 32명까지 55명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릉시가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조성이 잇따르자 가입 전에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민간 임대주택 모집과 관련해 일부 단지가 대다수 자연 녹지 지역으로 토지 용도의 변경 없이 아파트 건립이 불가하다며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가입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사업 주체가 현재 발기인 모집 단계지만 아직 강릉시의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해시의 한림대학교 초소형 캠퍼스가 들어섭니다. 동해시와 한림대는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마이크로 캠퍼스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지역과 산업, 대학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재 육성과 산업체 재직자 교육, 시설 장비 공동 활용 등의 사업에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림대 마이크로 캠퍼스는 북평산단 지식산업센터에 건립될 예정이며 우선 청년 공간 열림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동해시는 한중대학교가 폐교하며 지역과 지역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양양군이 동해와 강릉에 이어 울릉도 정기여객선 항로를 새로 개설합니다. 양양군은 내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르면 2026년부터 수산항에서 울릉군 현포항을 잇는 정기 여객선을 취항하기로 하고 울릉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여객선 사업에는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50억 원, 민자 100억 원 등 모두 4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양양군은 내년도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가톨릭관동대에서 축제가 개최됩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학업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로그아웃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내일 오후 4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연예인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첨 이벤트 등이 이틀간 진행됩니다. 또 상생 멘토 직무박람회도 함께 열려 오는 26일까지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 취업에 대한 각종 특강과 컨설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늘부터 보름 동안 특별 방범 대책을 벌입니다. 이 기간 경찰은 범죄 취약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 인파 밀집 지역 등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 고속도로 안전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과속과 난폭 운전 등을 중점 단속하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